여러분 8월 집값 참 제가 한숨이 나오네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야, 이게 부동산인가 싶어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전국 집값 상승률이 1.50%입니다. 이게 KB 리브 부동산, 그러니까 KB국민은행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14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14년 8개월 만에. 2006년 12월에 1.86%가 올랐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많이 오른 폭입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과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부도 길을 닫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인 여당도 길을 닫고 있고 청와대도 길을 닫고 있어요. 도대체 국민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준답니까? 국민들은 지금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집값에 대한 대응책이 또 금리 인상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규제잖아요. 또 규제. 완전히 규제만 가지고 지금 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5번째 정책, 이번 정책까지 금리 인상까지도 저는 부동산 정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리 인상이 집값이 금리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그럼 26번의 정책을 냈어요. 26번의 정책을. 근데 그 모든 정책이 국민을 옥죄고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을 박살내고 이런 정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는데도 도대체 정부는 어디 갔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분 정부가 없습니다. 예, 무정부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서울 집값이에요. 수도권 집값이에요. 수도권 집값. 수도권 집값 보세요. 8월에 1.88% 올랐습니다. 1.88%.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집값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그래프를 보면 올해 들어서도 집값이 엄청 많이 오르지만 지난 5월부터 그죠? 지난 5월부터 집값이 수도권 집값이 쭉 올라서 1.18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1.63 그러다가 1.46 그게 7월입니다. 8월에는 1.88까지 오르는 그야말로 어지럽습니다. 토 나올 것 같을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워낙 고공행진을 하니까. 마찬가지 전국 집값도 5월에는 0.96이었지만 6월에는 1.46까지 올라갔나요? 1.31까지 올라갔네요. 7월에는 1.17까지 올라가더니 8월에는 1.5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1.50까지.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1.88이라는 것은요. 2006년 12월에 3.21이 오른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가장 많이 오른 거예요. 진짜 난리도 아니죠. 서울은 좀 덜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9가 올랐으니까. 그러나 경기도는 2.24%가 오르고요. 인천은 2.59%가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올 3월 이후에 인천은 2006년 1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수치입니다. 서울은 주로 도봉구에서 많이 올랐어요. 도봉구 2.09%가 올랐고요. 강서구가 1.83%가 올랐고요. 노원구도 적지 않습니다. 1.75% 올랐습니다. 은평구도 1.73%가 올랐고요. 경기도는 그야말로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군포 3.68% 올랐고요. 안산의 단원구 3.59%, 수원의 장안구
4~5%입니다. 야, 참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데 과연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보세요. 8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 추이입니다. 129.8입니다. 129.8.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죠? 예, 129.8이라는 것은 100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29.8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예요. 매도자 우위 시장. 파는 사람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예,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100 아래로 떨어져야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집 깎아줘 깎아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9.8이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돼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 금리 인상해도 아무 부동산에는 효과가 없다,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공급입니다. 예. 더 큰 문제는 공급입니다, 여러분. 공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2020년에는 25,638가구였는데요. 2021년에는 5,690가구예요. 야, 1월에서 7월까지만. 그러면 지금 적어도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5배 적은 5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5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은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것은 앞으로도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매매 가격 지수도 굉장히 올라갔고, 여기에다가 민간 분양 물량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떨어진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8월에 주택 거래량이 폭락했지 않느냐. 1442가구가 거래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7월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는데 이거 괜찮으냐. 이러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집값 폭락의 조짐이 보인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매매 가격 지수 이야기했고요. 매매 가격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분양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요, 이게 떨어진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아요. 시장에서 그냥 읽어보면 아, 또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해석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장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일단 8월에 신고를 다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9월 10일까지는 가봐야 되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매매 건수가 1442건인지 3000건인지 그때 가서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또 한편으로는요, 물량이 너무 적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물량이 너무 적게 공급이 되고 나와 있는 물량마다 전부 다 호가는 굉장히 높고 효과가 안 떨어져. 호가는 안 떨어지고 물량은 공급량이 적고, 이러니까 거래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분들은 금리가 인상하는 그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하다. 너무 심하게 해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지금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금리 인상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버티면 된다 하는 생각이 더 강하고요. 그 외에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것도 부동산이 떨어지는 요소다. 아니다. 이게 공급에 대한 어떤 매물 절벽이 가져온 거고 또 공급 절벽이 가져온 상황이다.
게다가 호가는 내려가지 않으니 실제로 거래가 되면 신고가로 지금 다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니 이게 떨어지는 조짐보다는 오히려 당분간 올라가는 조짐만 더 많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이게 떨어질까? 예,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 요소보다는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주식하고는 정반대죠. 그죠? 주식은 지금 오히려 돈의 움직임이나 흐름이 0.25%지만 굉장히 섬뜩한 경고로 다가오는데 부동산에는 오히려 0.2% 금리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지금 현장은 읽힙니다.